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 공간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우리 교과서 7장인데 145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지금 이번 주 수업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제가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또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내용적으로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한번 좀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설명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해되면 그냥 교과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7장 하고요. 다음 주 8장, 9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과서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서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 형태가 변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은 뭐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이제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가옥구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더운 나라 가보셔도 알죠. 더운 나라 가도 요즘은 이제 건축기술이 발달돼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빌딩 다 있고요. 뭐 아파트 있고 뭐 이래요. 다만 이제 전통 가옥은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옥, 또 나라별로 이렇게 좀 전통과학은 이제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학 형태가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는 어떤 기후를 뜻하죠? 덥고, 아주 매우 덥고, 또 스콜피온이라고 그래서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막 비가 확 오고. 이런 데는 이제 고산가옥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고산가옥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고산가옥이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는 어떤가요? 더운 건 똑같은데 이제 강수량이 적은 거죠. 비가 적게 오는 거죠. 이런데 공간 형태는 이제 집과 집 사이가 되게 좁고요. 네,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벽은 두껍게 만들고, 그래서 건조기후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간을 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대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다 있는 그런 데죠. 우리나라 이제 한옥을 보시면 알죠. 어떻게 짓나요? 남향 위주로 짓잖아요. 이게 뭐 풍수지리에도 이제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남향을 되게 선호하죠.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좀 이렇게 불고. 그리고 북서풍은 이제 이 북쪽하고 이렇게 서쪽 이런 게 조금 이제 뭔가 좀 금기시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은 차단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대기후자, 시베리아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벽난로, 또 알라스카 같은 데요. 그래서 벽난로나 또 그 주변의 재료를 이용해서 뭐가 있죠? 뭐 주변 재료라 그러면 눈이 있겠죠, 그죠? 눈으로 이렇게 해서 에스키모들 짓는 집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실은 뭐 여러분 이제 아시죠? 구글, 그죠? 또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 지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형태, 또 집은 아니라도 우리 인간의 그 공간의 또 변화, 또 미래상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이제 예측할 수 있게끔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공간 개념은 상당히 또 중요해졌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그 독도 문제 있죠. 또 저기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 뭐 중국하고는 굉장히 그 바다 영토 영해죠. 영해 싸움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간 개념은 사실은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갈등이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에 대한 이런 정보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는 현대사에서는 좀 무지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공간하면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제 뭐 서울 같은 데는 이 공간의 형태가 되게 좁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죠. 그죠? 여러분은 뭐 부동산 이거 먼저 떠오르실 텐데, 어쨌든 현대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고 있다. 또 여러분 뭐 그 땅을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땅 사놔라 돈 있으면. 그래서 뭐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상가옥은 제가 옆에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에 필로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런 거죠. 밑에는 기둥이 돼 있고 그 2층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요즘은 이제 필로티 쪽으로 많이 해요. 근데 필로티 형식을 하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게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또 바람이 그쪽 이게 골짜기 골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불어서 또 겨울에는 또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로티 형식의 아파트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상가옥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다. 이제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저기 필리핀이나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가면 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옆에는 제가 여러 개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뭐 몽고의 이게 몽고는 이렇게 천막식으로 이렇게 왜 그래요? 여기는 유목민이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북극의 이글루 에스키모, 그 다음에 태국의 스산가옥은 뭐 태국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트남 거기도 있고요. 뭐 캄보디아 쪽도 있고 인도차이나 반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이렇게 미얀마 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우리나라죠. 이제 여러분은 뭐 이거 알죠? 초가집, 그죠? 그 다음에 기와집은 뭐 예전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했었죠. 그래서 나무 위에 집은 이제 뭐 과수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내 어릴 때는 이제 과수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두막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하거나 또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원두막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 그 다음에 이제 파오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몽고 쪽이고요. 이글루, 얼음으로 있는 그런 북극 지방에서 주로 행해하는 전통 가옥이죠. 이게 요즘은 뭐 이건 전통 가옥이지, 요즘은 이제 옛날 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도시에 가보면은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빌딩도 있고 아파트 다 있고요. 워낙 건축 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요. 그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요 정도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의 변화 볼까요? 그러면 공간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간이 변화한다는 건 뭐죠? 이제 뭐 땅이 변화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땅이 변화한다는 게 갑자기 논이었다가 밭으로 변한다든지 밭에서 바로 대지로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 원인을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제 기후죠. 기후가 이제 요즘에 자꾸 온난화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난화되니까 온난화하면서 어떨까요?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과는 어디서 유명했나요? 원래 대구에서 원래 사과가 대구는 조금 덥잖아요. 그죠? 이 남부지방 쪽에서 원래 예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생산이 됐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북부지방 쪽에는 사과를 거의 이렇게 사과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뭐 종이 좀 다른 거 추운 지방에서 좀 잘 자라는 거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사과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지금은 그럼 뭐 예전에 대구 또 문경 세제 문경 사과도 맛있잖아요. 또 충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양구 해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양구라는 데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북한 쪽이었죠. 그래서 6.25 이후에 우리가 수복지구예요. 그 양구 해안이라는 데는 여러분이 해안이니까 무슨 바닷가가 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해안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이 고지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후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과가 기온차가 많이 나는 데서 원래 사과가 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씨 전체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양구 거기가 원래 그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농업기술이 발달돼서 사과야 나무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채소 같은 거는 전부 유리하우스나 비닐하우스 통해서 다 생산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기술도 좋아졌고 기후도 온난화돼서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라봉도요. 원래 제주도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귤이나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충주에서도 한라봉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상당히 많겠죠, 그죠? 복숭아도 예전에 또 포도, 거봉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원래는 거봉도 원래 안성 입장이라는데 이제 상당히 유명하고 전통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많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경기도 저기 북부까지 또 강원도 일부에서도 지금 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공간이 점점점 이제 위로 올라와요. 예전에 이제 열대나무 이런 것들이 어땠던가요? 전 남부지방만 있었죠.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북부지방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잘 꾸면은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 통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공간이 이 남부 지역이 저 남부 지방에서 이제 북부까지 점차 올라온다.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개발 정책이나 도시화에 따라서 뭐 산이나 또 밭이었던 것을 다 밀고 도로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우는 이런 경우죠. 이제 뭐가 있나요? 뭐 상당히 많이 있죠. 요즘 매스컴에 아주 핫하게 나오는 뭐 대장동이 판교 옆이라고 그러거든요. 판교 옆이니까 아마 좀 되게 핫하죠. 판교도 이미 굉장히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도시화는 뭐예요? 도시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도시를 만드는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이 이주하면은 주택지구가 변화가 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안산 원곡동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점인가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한족 또 조선족 이렇게 중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오다 보니까 그 주택지구에 뭐 연립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많이 섰는데요. 원래 그 연립 뭐 개인주택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기 단원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뭐 단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딴 쪽으로 자꾸 이제 동을 바꿔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곡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없는 마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좀 잘 해놓고요. 문화도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택지구가 변화가 된 거죠. 국경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면은 대림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가깝습니다. 거기는 거의 그냥 거의 이게 간판이 거의 중국 한자로도 많이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되게 이제 조선족이겠죠. 조선족이나 한족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또 장사도 잘 되는가 봐요. 거기에 또 자꾸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택지구가 이제 그렇게 외국인 이주 마을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 있죠. 거기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도시화. 이거는 뭐 아까 우리 개발정책 도시화 얘기했죠. 신도시 개발, 또 개발정책, 이거. 그래서 남양주, 여러분 이제 남양주도 그 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교 신도시. 또 우리가 급격하게 많이 변한 데가 어딘가요? 세종시죠. 세종시도 옛날에는 그냥 공주시였고요. 지금 있는 그 건물 짓는데 거기가 전부 논이었어요. 그게 불과 뭐 10년 이전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한 15년 되나요? 15년 전만 해도 거기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세종시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변화 원인은 어떻다고요? 기후, 또 개발정책이나 도시화, 또 외국인 이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문화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원곡동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네, 그거 연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외국인 밀집 지역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아까 얘기하면 뭐 대림동, 그죠? 또는 원곡동, 뭐 거기에 이제 일정한 국가 출신들 이렇게 밀집해서 살면서 또 인프라가 형성이 되죠. 거기에. 그리고 또 사교활동, 정보교환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외국인 밀집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밀집지역은 어떻게 생기느냐 단계를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주하겠죠. 그죠? 여기가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주해 봅니다. 그러다가 좀 괜찮네 이러면 가족들을 또 불러들이고 또 친족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이제 그러다가 가족들 들어오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또 나름의 공동체, 또 경제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가족들 모여서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인프라 형성되겠죠. 경제 인프라. 그죠? 그리고 또 어떨까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내가 여기서 또 뭐 집도 조금 살만하고 애들 교육도 시킬만 하면 어때요? 정착지를 삼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따서 또 정치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원곡동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데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요. 영등포가 있는 대림동에 있는 그쪽
그 외국인 밀집 지역도 조금 거의 정치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때만 되면 또 이렇게 또 일부 나서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밀집 지역 한번 볼까요? 외국인 밀집 지역의 그 의미가 뭐냐? 공간적 의미.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경제 인프라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그런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또 생산하게 되겠죠. 왜요? 뭔가 만들어야 자기도 팔고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 나는 이제 고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객을 맞이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뭐 가격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공간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승하고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는 분리적인 그러한 생태학적 구역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침입, 계승, 분리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국인 이쪽이 고유한 성격 또 이미지 이런 것이 하나로 이제 뭐가 돼요?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문화의 타자성 있죠.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또 문화의 다양성 이게 관광 요소로 부각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설해마을이라든지 저 서초구 쪽에 있나요 아마 설해마을 그 다음에 뿌띠 프랑스 그죠 저기 가평 쪽에 또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또 아무래도 이제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문화 상품이 되죠. 그래서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보면은 그 벽화도 그렇고요. 그 삼국지 벽화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식으로 해서 음식도 많이 판매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뿐만 아니죠. 또 이태원, 서울의 이태원동 있죠? 이태원동 가면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외국인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나 된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게 많죠. 그 다음에 이태원동 그 옆에 가면 또 좀 이슬람 쪽 사람들이 좀 있고요. 또 저기 종로 저쪽 종로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동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또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고요. 또 다양하게 모여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업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우리가 이주 노동자로서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적 의미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적 의미는 봤죠. 공간 복합체, 그죠? 생산관계에 따른 공간 복합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경쟁을 통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그죠? 구역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자기네들의 그 문화 타자성, 그 다음에 이미지, 그죠? 그런 성격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관광 요소로서 많이 부각이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이색적 문화, 또 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공간적 의미라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공간적 의미까지 해서 이제 뭐 거의 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162페이지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7장 얘기예요. 공간의 다양성, 문화. 사실은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게 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깊게 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문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에는 그런 것만 나와 있죠. 그러나 공간은 이게 우리가 오픈된, 그죠? 이걸 비은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공개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간만은 아닌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책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폐된 공간도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문화는 은폐된 문화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은폐 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런 원리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 바라고요. 일단 교과서 위주로 여러분한테 충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가 이게 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환경에 따라서 공간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고온다습한 나라고요. 필리핀의 전통적 가옥 구조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면 좀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다 나름대로 또 생활 영역이 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제 뭐 한 5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방식대로 하고요. 한 달간은 그냥 그래 하고.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때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15주 차죠. 그때 여러분 대면 하고요. 지금 수업 중에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수업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 얼굴을 못 뵙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뵙고 같이 앉아서 하면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또 토론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형편이 지금 이래서 아마 또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에 시험 볼 때는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마지막 한번 처음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다 올려놔 주세요. 공지 밑에 매일 그 레포트 올리는 데 있죠?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